안녕하세요. 이시타바 최웅기입니다. 중국,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인도 태평양 확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고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진전을 성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에서 기존 항만시설 현대화와 확장 사업에 대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해군기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 건설되는 기지죠. 지난 3년간 중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착공식으로 인해 그동안 서방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캄보디아 남서부에 위치한 레암 해군기지는 타이만을 마주하고 있고 남중국 해와 말카르 해역과는 인접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이 이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기지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중국군은 이 해군기지를 통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 레암 해군기지는 2010년 이후 캄보디아군과 미군이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던 캄보디아 당국이 2016년 12월 중국군과 진둥이라는 이름의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 갑자기 미군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었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8월 미군은 캄보디아와 중국이 레암 기지에 중국군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2020년 9월 미국이 건설한 해군 전술본부와 소형 순시선 정비 창구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들어 공사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 레암기지에서 열린 착공식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확정됐음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최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 전략에서 거둔 진전 중에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진전은 25년 넘게 추진해온 중국 키르기스 우즈베크를 잇는 철도, 다시 말해서 CKU 철도가 내년에 착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밝혔죠. 5월 30일 사드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CKU 철도공사를 2023년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도 길이는 약 523km로 알려졌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 본토에서 중동과 유럽까지 화물을 수송하는 최단 노선으로 기존에 있는 3개의 중국 유럽 철도 노선들보다 운행거리가 약 900km가 짧다고 합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화물 운송 시간도 7, 8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중국 등 3개국은 지난 1997년도에 이 철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동안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공산당이 중앙아시아를 깊숙하게 침투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변화의 물꼬를 트는 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이 도움이 절실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진전은 중국 당국과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중국군 함정이 솔로몬 제도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국 당국은 솔로몬 제도의 사회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무장경찰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9일과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솔로몬 제도 총리는 양국 간 안보협정이 체결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호주 외교 정책의 최대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인도 태평양 확장 정책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확장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확장 전략은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인도 태평양 확장 정책 중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